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의예과 21학번으로 재학 중이고 메디친에서 대학생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송티입니다. 네,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부터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국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3월, 2월부터 공부했던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집 이런 것들 다 정리해보시고, 그리고 하나의 모의고사를 선택할 겁니다. 어떤 모의고사를 선택할 거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얻어갈 것이 있었던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도 괜찮고요. 사설 모의고사도 괜찮습니다. 그 모의고사를 하나 꺼내서 이제부터 정리를 할 건데요. 갈래별로 무엇을 읽을지를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갈래별로 어떤 걸 정리했는가? 제가 정리했던 거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상황과 반응을 중심으로 독해한다.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화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래서 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뭔지, 심리의 근거를 정리한다. 이게 제가 문학을 읽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많은 걸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호랑이가 물어가더라도 이거는 생각해야 해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출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한 문장 한 문장 보면서 독해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수능 직전에 뭘 정리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했던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네, 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뭔가 박스가 쳐져 있는데 뭐냐면 한 문장 한 문장 나의 언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능 독서 지문을 읽을 때 그냥 이대로 읽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문을 읽었는데 선지를 봤더니 막상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로 재진술을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6구 시험지를 펴놓고, 그리고 예시문항도 올해 같이 펴놓고 비문학 지문은 한 문장 한 문장을 자신의 언어로 번역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시문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왜냐하면 6월, 9월과 예시문항은 약간씩 조금씩의 유형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에 막상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6월, 9월에 보지 못했던, 하지만 약간 변형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예시문항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문항 풀면서 여러분들이 신유형에도 쫄지 않고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이때까지 배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종합해서 내가 수능장 가서 어떤 포인트를 읽을 것인지를 하나씩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랜 B를 대비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수능장에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전 시가를 읽었는데 갑자기 해석이 막힐 때도 있고요. 현대시를 읽었는데 갑자기 선지를 봤더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때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무엇을 할지가 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플랜 B를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전 시가에서 읽히지 않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각주를 보고, 각주 보고 내가 읽을 수 있는 부분만 종합해서 상황과 반응을 파악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플랜 B를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오답을 분석했으면 좋겠어요. 매력적인 오답이요. 여러분들이 평가원을 봤잖아요. 그러면 사설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평가원 오답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들은 따로 보면서 왜 선배들은, 친구들은 이 선택지를 선택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시험에서는 그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능을 막상 보면 그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여러분들이 그 선지를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도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킬레스건 모의고사라는 걸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제재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 싫다, 나는 경제가 싫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주제가 안 나오기를 빌어봤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힘들고 버거운 주제가 수능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재를 봤을 때 내가 약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근 5개년 동안 기출문제 중에서 뭐 법이 싫다고 하는 친구들은 법지문을 5개년치를 다 뽑아서 풀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쉬운 지문이 있고 어려운 지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건 쉬운 지문은 왜 쉬운지, 어려운 지문은 왜 어려운지를 공부해 가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 딱 그 지문을 봤을 때 내가 공부했던 거야 라는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교시를 대비할 겁니다. 영교시라는 건 여러분들 국어 보기 전에 뭐 들고 갈지 생각해 보셨나요? 예열 지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열 지문을 만들어서 들고 갈 겁니다. 예열 지문으로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나요? 여러분들의 국어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지문을 들고 가셔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제일 흐뭇했던 순간이 있을 겁니다. 제일 내 실력이 이렇게 많이 상승했구나. 내가 공부를 정말 이 지문에 3시간, 4시간을 쏟아가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그렇게 뿌듯함이 살아있는 지문, 그런 지문을 들고 가세요. 그렇게 해서 예열 지문을 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1교시를 위한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점수화되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